안녕하세요. 롯데건설 인사팀 김빛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택사업부문 도시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해영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손준호입니다. 네, 롯데건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롯데건설은 1959년 창립해서 올해로 6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죠. 59년 창립, 61년의 역사. 그래서 롯데건설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롯데캐슬이죠. 그렇죠! 국내 최초 아파트 브랜드. 한국 서비스 대상 아파트 부문 18년 연속 수상. 그게 바로 롯데 캐슬이다. 네, 그렇죠. 또 있죠. 또 있죠. 네. 123층, 555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5번째 롯데건설 초고층 기술력이 집약된 롯데 월드타워가 있죠. 롯데 월드타워. 네. 그거 말고도 말씀하신 주택도 있고 건축도 있지만 육상이나 도로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저희 인프라를 책임지는 토목사업팀도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뻗어나가는 해외 사업팀도 있고요. 그리고 BP화, 롯데케미칼처럼 그룹 시너지 효과로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플랜트 사업팀도 있고 저희 롯데건설은 종합건설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종합 건설사다 보니까 채용할 때 정말 다양한 직무들을 채용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주택 영업 직무로 네. 입사를 하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저는 주택 영업 직무로 입사해서 도시정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수주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뭐 입찰, 품위도 작성을 하고 뭐 분양성 검토도 하고 투자 심의를 거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유관부서랑도 진짜 회의를 많이 진행을 맞아요. 하거든요. 시행사인 조합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뭐 허그, 구청 이런 데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절차들에 대해서 직접 제가 회의를 참석을 해서 그런 협업 과정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도시정비 팀이고요.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팀, 그리고 자산운영 부문, 그리고 마케팅 부문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개발사업팀은 시행사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운영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라는 자산운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롯데캐슬의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케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롯데캐슬의 홍보 및 분양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랑 하신 일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해영업본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모든 업무를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맡은 업무는 신시장 개척을 주로 신시장 개척?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 영업 직무시다 보니까 네. 해외 출장도 직접 가시면 직접 영어로 대화하시고 그렇죠. 영어를 엄청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생처럼 막 영어로 전화 받으시고 네, 메일도 다 그런 영어로 쓰고. 그렇죠. 뭐 모든 메일은 아니지만 한국 협력사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직무에 비해 영어랑 가까운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해외 출장도 잦습니다. 간단히 해외 영업 본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자면 크게 토목, 건축, 주택으로 나눠져 있고요. 세부 업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먼저 저희가 진출한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뭐 국가의 재정 상태, 뭐 조세 제도, 건축 법률 등을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진출했을 때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당사의 경쟁력에 알맞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발굴을 하게 되죠. 그럼 주로 어떤 국가에 이제 진출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고요. 그걸 제외하고도 아세안을 포함하여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수요가 정말 탄탄한 그런 국가들만 진출을 하고 있네요.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 외에도 새로운 시장, 언제나 저희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미래 시장, 미래 먹거리. 먹거리, 그쵸. 그런 거를 계속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조사하고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해외 영업이고 주택 영업이시다 보니까 직무가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건축 영업이라는 직무가 저희가 또 있는데 이 직무의 특이한 점은 바로 마트, 백화점, 호텔, 영화관, 오피스 등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상업적인 시설을 짓고 수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저희 뭐 백화점, 마트, 호텔 이게 저희 그룹사잖아요. 공사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룹사의 수주도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롯데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주가 끝나면 이제 시공 담당자 분들이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도로, 육상, 댐 같은 경우는 토목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롯데캐슬, 백화점, 마트, 영화관 같은 거는 건축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기계와 전기 시공 같은 경우는 모든 현장에서 냉난방, 소방, 전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런 시공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시공을 담당하신다고 생각하면 직접 이제 공사 현장에서 공구를 지시거나 뭐 벽돌을 나른다거나 그런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관리직을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현장의 공정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공사팀에서 근무하시거나 시행사, 감리단, 파트너사분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또 원가를 관리하는 공무팀에서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공사팀, 공무팀.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지금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안전이잖아요. 안전이죠. 안전직무 역할은 이제 현장의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순찰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보건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지도 지원을 하시면서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시죠. 맞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또 플랜트 본부가 있죠. 네, 플랜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플랜트는 보통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플랜트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공 플랜트가 있죠. 발전 플랜트, 화공 플랜트.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플랜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Engineering, 구매, Procurement, 그리고 시공의 Construction. 업무를 수행하는 EPC 컨트랙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EPC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잘. 다시 E, Engineering, P, Procurement, C. Construction. 자, 한국말로 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E는 설계 업무를 뜻하는데요. 플랜트 공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설계도를 그리는 작성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기계 설비들, 제어 설비들을 구매하고 조달할지를 결정하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큐먼트, P, 구매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설비 제품들을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설계도에 맞춰서 시공하는 것이 바로 시공 직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플랜트 오신 거 아니시죠? 저는 인사팀. 인사팀이시고. 네.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는 저희 지원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면접 절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이 서로 다른 전형으로 입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일반 전형을 통해서 입사하게 됐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역량, 토론, 임원, 그리고 영어 총 4가지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 면접을 하루 안에 다 보신 거예요? 네, 4가지를 하루 안에 다 봤고요. 보통은 원스톱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루에 4가지 면접을 다 보고 오전, 오후 2개씩 나눠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역량 면접은 지원자 1명과 2분의 면접관이 약 50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50분. 네, 길죠. 길죠. 네. 근데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그만큼 시간이 긴 만큼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아요. 먼저 지원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조크도 하고 좀 편한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제는 성장 환경, 뭐 성격 형성 과정, 그다음에 학업 과정,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핀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지만 지원자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낱낱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까발려지는 거군요. 그렇죠. 뭐 낱낱이 까발려진다기보다 저는 오히려 지원자들이 워낙 장점이 많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를 어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토론 면접 같은 경우도 네,
토론 면접은 이제 8명의 지원자와 2명의 면접관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이제 면접관님이 하신 일은 사실 저희를 관찰하는 업무고요. 8명의 지원자가 이제 주제를 받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저 면접 당시에는 예를 들어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각자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고 뭐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느낀 점은 물론 뛰어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8명에서 어떻게 협업하고 소통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면접관님이 유의 깊게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고 근데 생각하십니다. 사실 이게 토론 면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익히 듣는 거는 조 구성원이 진짜 중요하다. 네. 뭐 사회자 역할을 해야 된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사회자. 네,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네. 이제 8명 중 한 분이 사회자 역할을 하시고요. 나머지 7분들은 이제 다 함께 이제 어우러져 일을 하는데 저는 우연치 않게 사회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자원하셔서. 저 자원 안 했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조 구성원에서 네. 몇 분이나 같이 동기로 입사를 했어요? 이거는 이게 제가 대표 사례는 아니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우연치 않게 8명 중에 3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훌륭한 네. 면접 케미가 좀 잘 토론을- 맞아야 네, 된다. 또 네. 잘 맞았고 좋은 주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영어 면접이잖아요. 근데 네. 제일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두려워하실 게 아니던데 한번 말씀 전혀 좀 두려워하실 해주시죠. 게 없는 게 일단 면접은 총 5분 정도 진행되고요. 정말 편안하게 자기소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정말 훅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금방 가고 또 그냥 우리 오픽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우리 네. 아만다 사만다 그 사람한테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걱정하실 부분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 그 인성 면접에 임원 2분과 지원자 3분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요. 질문은 인성 면접인 만큼 뭐 다양하게 개인의 성격 형성과 관련돼서 많이 질문하시고요. 이제 과연 이 인재가 롯데건설에 들어와서 현재 재직 중인 롯데건설에 이제 임직원들과 어떻게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일을 모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능력이 좋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막 윤리적인 질문도 하신다는 것 같던데. 윤리적인 질문. 물론 윤리적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역량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윤리적으로 뭐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그래서 당연히 없다. 난 깨끗한 사람. 거짓말을 하셨군요. 깨끗한 사람이 내렸더니 들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땡땡이 한 번 쳐본 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땡땡 한 번씩은 다 쳐보잖아요.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안 쳤는데요? 그래서 친 적은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무슨 적이잖아요. 방금 그런 안 한다고 건설회사는 했는데. 윤리를 좀 소중히 네. 여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죄송하다 좀 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다 하고 인정하고 큰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무당횡단을 해본 적 있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거. 대리님 그럴 수 무당횡단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네. 그 원스타 네. 면접이 많이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도 많아요. 네, 맞아요. 일단 하루에 한다는 게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4개를 본다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하나의 면접에서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또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은 면접 뭐 10분, 20분 보면은 긴장해서 완전 망쳐버릴 수 있잖아요. 한 큐 해결해야 그렇죠. 된다는. 근데 약간 한 10분 긴장했어도 말을 하다 보면 조금씩 풀리고 그 다음 면접 들어가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저는 정말 그것 덕분에 더 많은 약간 점수를 얻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스펙, 어떤 경험을 좀 쌓아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해외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수준이 우수하시면 물론 좋겠고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시공 직무에서는 건축기사라던가 토목기사, 안전기사처럼 해당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저희 건설회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라던가 동아리, 팀플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소통을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조직 활동을 해봤냐 안 해봤냐? 네, 맞습니다.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한 경우 알바도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직무 관심도를 나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직무 관심도. 그것도 하면 또 제가 김광수 씨죠? 탑 클래스에 있죠. 네, 스펙테클 전역으로 발음 잘하시는데 스펙타클 아니고 스펙테클입니다. 스펙테클 전형으로 입사를 한번 했고요. 해주시면? Spectacle. 예, 이게 원 발음이고요. 이게 스펙테클이 시행한 지는 사실 그룹에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100% 블라인드 전형이고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사할 당시의 주제가 파리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롯데건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어려웠어. 근데 이게 주제가 사실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던 주제면은 작성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럴 것 저는 근데 애초에 주택 영업직무로 입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T를 작성을 하신 이후에 표지에 이름, 연락처, 이메일까지만 적습니다. 제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절대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뭐 어디 사는지, 그리고 영어 성적, 자격증 이런 거 전혀 기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작성한 PT만 가지고 저 자신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면접 보러 와라 부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접 보시기 직전에 한번 면접 볼 수 있는 발표 포맷으로 한번 수정을 해라 라고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그 면접을 2가지로만 보셨었잖아요. 네, 저 입사할 당시에는 이번에는 3가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 알고 계셨어요? 뭐 어떤 게 추가가 됐죠? 당일 PT 면접이 추가가 됐습니다. 당일 PT 면접이면 바로 실시간으로 주제가 주어지고 뭐 독방에 갇혀서 제가 작곡을 하는 건가요? 아름다운 분위기의 공간을 저희가 아름다운 형성을 분위기? 해드리고 그 당일에 저희가 주어진 제시한 주제로 갖고 PT를 진행하는 면접 전형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총 그 3가지 전형으로 보시게 되고요. 심화 PT, 당일 PT, 인성 면접 이렇게 3가지로 보시게 됩니다. 저도 인성 면접을 그 하루에 다 봤는데 추가로 이제 당일 PT 면접이 네. 추가가 된 직무 거예요. 관심도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한 저희들의 근데 겁먹으신단 말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직무 관심도가 충분히 깊었으면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건설경제신문 같은 거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 작성할 수 있는 주제로 주어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광수 씨가 PT 팁 하나 드리죠? PT 팁이요. 네,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일단은 일찍 일어나시고요. 말을 일단 입을 좀 풀어야겠죠. 입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근데 사실 면접관님들이 검증된 면접관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저희의 면접관님들께서는 모두 면접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보여줘야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어려워지시잖아요. 근데 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 롯데건설에서는 검증된 면접관님들이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신의 본연 모습 그대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광수 씨는 면접을 합격을 하시고 8주 정도 인턴십 생활을 네. 하시고 최종 전환되셔서 입사를 하신 거겠네요. 네, 이제 저희가 PT 제출했고 PT 발표했고 인성 면접을 거쳐서 이제 인턴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근무할 수도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때 제가 크게 느꼈던 게 이 롯데건설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건설사니까 조금 무서웠죠. 그쵸, 막 네. 수직적일 네, 것 같고 맞아요. 막 단아까 쓰고 막 네, 부장님 막 이러고 달려가고 그럴 남자밖에 것 없고.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수석님들한테 제 의견을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자연스럽게 제시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수용되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랬던 거 여성 인재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맞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나가실 때 진짜 막 같이 화기애애한 모습 보고 이게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건설 회사가 아니구나 그런 걸 제가 실감을 했죠, 인턴을 하면서. 네,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저희 면접장에 와보시면은 여성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신입사원분들의 20에서 30%가 여성 입사자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진짜 나타나고 많네요. 있어요. 네. 수치적으로 그게 있네요. 제가 그냥 느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수치적으로 그게 있군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근무하게 될 건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도 그랬고. 네, 맞아요. 저희가 건설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근무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 180여 개의 현장이 전국에 있습니다. 180여 개.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으로 현장을 배치를 해드리고 있고 필요하시면 숙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 우선, 숙소 지원. 걱정이 필요 없겠네요. 밥도 주고 옷도 줍니다. 돈을 쓸 데가 없겠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혹시 복지제도 중에 롯데캐슬 받았냐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뭐 가점이라도 없냐, 뭐 할인이라도 임직원 받을 수 있냐? 할인. 네. 그런 아쉽지만 거는 아쉽지만 네, 없습니다. 없고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도 다양한 장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 후 이제 1년 내에 이제 육아휴직으로 약 한 달간 이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단지 이름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함께 일하는 사수분이 올 1월에 한 달 동안 이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주도 여행도 가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아 분담이 되는 그렇죠. 기회였겠네요. 네.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쓰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활용해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에 지금 워라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수요일, 금요일 무슨 방송이 나오죠, 대리님?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금일 업무를 종료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가 이 방송이 실제로 나옵니다. 네. 몇 시죠? 5시에 나오고 5시! 네. 5시에 진짜 퇴근을 하시는 거 5시가 되면은 우리 수성님들이 콧노래를 부르세요. 5시구나 수요일이구나 이러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팀장님 빨리 업무 마무리해라. 집에 가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라.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게 진짜 실제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저는 좀 놀랍고 감사하죠. 네.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수 씨가 워라벨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희 동아리 제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네, 실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꽃꽂이 동아리 하고 오.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많다고 네, 하시던데. 건설회사에서 꽃꽂이 동아리 상상하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남성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근데 제 동기들 보니까 농구 맞아요. 동호회도 들어가 있고 야구 동호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장점이 저희가 그룹사잖아요. 그룹 계열사끼리 대회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그룹사도 이제 만나서 다른 얘기도 많이 듣고. 맞아. 근데 실제로 이제 동호회 들어가시면 유관부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또 막 이제 막내 노릇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것도 또 가입해야겠다. 저도 가입 내년쯤? 하고 있습니다. 네. 꽃꽂이 동아리. 동호회. 그렇게 꿋꿋하게 정보하시네. 꽃꽂이 동아리. 네. 저희가 오늘 면접 전형, 뭐 회사 소개, 직무 소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롯데건설 입사를 꿈꾸시는 입사 지원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취준생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룹 연수하고 건설 연수에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애들을 모아놨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이 다양하죠. 다양하게 뽑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서 보여줘야 될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면접관님이 알아봐 주실 거예요. 진짜 준비 잘하고 계시잖아요. 스펙테클 전형에서는 저같이 스펙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일단 지원하세요. 저희가 또 건설이 3가지를 다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신입 공채도 지원 가능하시고 일반 인턴 전형도 가능하시고 스펙테클 전형까지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 넣으세요. 다 넣으시고 그 중에 골라오시면 됩니다. 다만 직무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일괄성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거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증된 면접관님이 알아봐 주시기를 기대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준신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자신만의 스토리 라인을 그려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검증받은 면접관님이시고
또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를 보여줄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좋게 사용하면 돼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냥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저 사람은 롯데건설에 적합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잘하게 나는 이런 걸 했고 저걸 했으니까 이걸 잘하고 단순히 그것보다는 쭉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면접에 임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세요. 지금 당장 지원하세요. 롯데건설의 채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 만나요.